온 국민 건강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박서진입니다.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과 어깨 불편이 지속되거나 또 목 디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전문가와 바로 연결을 도와드려서요. 상담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생방송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생방송 놓친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건강과 관련해서 고민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줄 건강 멘토 화면으로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황재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황재현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황재현 원장님과 함께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 고민 함께 해결해보고 들어보고 또 함께 공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했는데요. 자,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사무직이라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목이 점점 무거워지고 어깨까지 뻐근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어깨가 아픈데 목 디스크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받아보니 목 디스크 초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몇 번 받아보긴 했는데요. 받을 때만 조금 괜찮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슷한 통증이 반복되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간단한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수술을 해야 나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아마 사연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누구도 이 목 디스크에서 좀 이제 벗어나기가 좀 힘든 그런 시대인데요. 자, 이런 목 디스크 왜 생기는지 원인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목과 어깨의 통증 또 불편함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또 집안일 하시는 주부들도 그렇고요. 목이 뻐근하거나 이런 통증들 누구나 좀 쉽게 느끼는데 사연처럼 어깨가 아팠는데 목 디스크인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원장님? 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어깨가 아픈데 목 디스크가 맞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네. 어깨가 아파서 진료를 해보고 환자분 목 디스크가 좀 의심되니 검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은 하나도 안 아프고 팔만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목에 있는 신경은 그 신경 가지가 결국은 다 어깨와 팔 쪽 그리고 견갑 뒤쪽으로 넘어가는 네.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목 디스크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 날개뼈 사이 쪽이라고 그러죠. 네. 날개죽지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목이나 아니면 견갑부나 아니면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표현하는 목 뒤쪽으로 내려가는 요 길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네. 우리가 목 디스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목에 통증은 없고 팔에만 통증이 있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꽤 흔하고 드물게는 좀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통증의 양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랑은 좀 다르게 단단하게 묵직하게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쑤신다든지
뭐 칼로 뭐 누가 찌르는 것 같다, 찌릿찌릿하다, 여러 가지 이런 통증의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도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감각 신호들이 지나가는 경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들 중에 어떤 게 손상을 받았는지는 사실은 뭐 MRI나 이것만을 찍어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가 다치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신경이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게 통증 신호로 이제 우리가 자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증상이 생기면 우리가 이게 어디에서 통증이 온 거냐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그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깨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어깨 관절이나 이런 실제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별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 근육의 문제, 우리가 섬유근육통이라고 해서 근육 안에 어떤 약간의 균열들이 생기면서 우리 통증 자극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들에서 통증이 오는 건지 아니면 좀 드물게는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통증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통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이 된다. 아까 사연자분들처럼 특히 뭐 여성분들에서 목 디스크가 조금 더 흔하기는 한데 통증이 치료를 반복해도 지속이 된다. 그런 네.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랑 상의를 해가지고 통증이 어디에서 왔는지 감별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목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어깨 질환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인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감별을 해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할 텐데요. 병원에 가지 않고 좀 감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있을까요? 아, 네. 그것도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요. 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목도 아프지만 이제 팔 쪽으로 뭐 통증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여쭤봐요. 이제 팔을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반응이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반응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팔을 들어 올리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또 팔을 좀 들어 올리면 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그동안 이제 팔을 들어 올릴 일이 없었으니까 팔을 이제 들어 올려 보면서 이러면 좀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목 디스크가 있을 때 팔을 들어 올리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좀 시원하고 살 것 같다.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면 목에서 오는 증상의 가능성이 많고 어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제가 팔을 들어 올려 보라 그러면 팔이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팔을 못 올리세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환자분한테 가가지고 팔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 올려보고 그래요. 그러면은 너무 아파하세요.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네.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거는 목 디스크에서 온 증상보다는 어깨 질환이 좀 더 많으니 어깨 네.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목 디스크가 의심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네, 한번 해보시면 집에서 좋을 이제 것 같아요. 팔을 좀 들어보고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제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팔을 이렇게 올리고 주무세요. 팔 올리면 좀 편하니까. 저도 그런 습관이 그러면은 이제 목에 병변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혹시 그렇다면 바로 치료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진 않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이따가 또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가 있을 때 목 디스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좀 경과를 관찰해도 네네. 조금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증상이 있다고 해서 빨리 가서 검사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우선은 뭐 충분한 보존 치료를 좀 해보고 조금 기다려보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병원을 우선은 가보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잘 때 약간 팔을 올리고 자는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목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좀 증상도 있고 통증도 있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이나 팔이 불편해지면 이제 뭐 당연히 목 디스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또 넘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또 허리에서 오는 디스크일 수도 있다면서요. 허리에서 오는 디스크도 물론 이제 허리에 있는 증상이 목으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또 감별해야 될 질환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목 디스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신경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중추신경계, 우리 뇌와 척수에 해당하는 부위죠. 뇌와 척수는 우리 영화나 SF 영화나 뭐 에일리언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뇌는 이제 동그랗게 있고 그 밑에 꼬리처럼 달린 길다란 선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선이 바로 척수라는 부분입니다. 척수는 중추신경계에 들어가요. 근데 목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그 중추신경계에서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신경가지, 그래서 척추신경의 증상을 일으킨다면 저기 PPT에서 보이듯이 오른쪽에 경추신경근증, 신경근에 우리가 증상을 야기하고 그 신경을 따라서만 증상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왼쪽에서 보이듯이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느다란 선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요거는 척수병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척수에 병증이 있을 때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경추신경근증, 그러니까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 하나가 눌린 경우에는 그냥 보존적인 치료를 하거나 약물이나 주사치료 이런 것들로 경과를 좀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척수증이 있을 때는 통증이나 어떤 증상이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네.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경추 신경근증에 해당하고 오른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경추 척수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입니다. 척수증은 증상이 양상이 달라요. 뭐 통증이나 이런 걸로는 잘 오지 않습니다. 뭐 감각이 좀 떨어진다. 어디 뭐 젖꼭지 아래로부터 감각이 떨어집니다. 배꼽 아래로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런 양상으로 오시고 또 특이하게 뭐 통증이 있다 이렇기보다는 뭔가 걸음이 좀 잘 안 걸어진다. 걸음 걸을 때 이렇게 자꾸 다리가 사이가 벌어진다. 그래서 자꾸 넘어진다. 특히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오시고 그런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쭤보죠. 손 쓰는 거는 좀 어떠시냐. 네.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자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면 이제 그제서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글씨 쓰는 게 좀 글씨가 좀 뭐 악필이 된다고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안 된다. 글씨가 예전처럼 잘 안 써지고 좀 중요한 감별점 중에 하나가 단추를 이렇게 잠그지 않습니까? 네네. 단추를 예전엔 잘 잠궜는데 자꾸 뭔가를 놓친다. 뭔가를 이렇게 물체를 잡아도 뭘 놓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경추 디스크 질환도 의심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척수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 요거를 꼭 감별해야 되는데 이거를 꼭 감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척수증의 경우는 척수는 신경이라는 거는 원래는 약간 고무줄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눌려도 크게 뭐 이제 풀어주면은 보통은 호전이 되는데 척수 조직은 약간 두부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이 오래되면 뭉그러져 버려요. 근데 뭉그러지면 척수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흉터가 생기고 이게 마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목에서 생겼으니까 목 아래가 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감별을 해야 되고 요런 척수증이 있다 그러면 조기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근데 이런 건 흔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척추 이제 신경근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목 디스크인지 여러 가지 뭐 척수증인지 척추병증인지 잘 구분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혹시 나 좀 평소 목이 좀 불편했는데 뭐 어깨 근육이 늘 좀 아프고 뻐근했는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황재원 원장님과 1대1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가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추 질환의 경우에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 단계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추에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은 그냥 그 경과를 좀 본다거나 아니면 약물이나 물리치료, 뭐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 대부분은 호전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뭐 우리가 시술 같은 거를 해볼 수도 있고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수술적 치료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그 신경 성형술이라는 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반응하지 않을 때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주사 치료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카테터라는 아주 부드러운 길다란 관 같은 걸 이용해서 약물을 집어 넣는 건데요. 네. 그 약물이 병변이 또 여러 개일 때 여기저기 다 카테터가 돌아다니면서 약을 좀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시술법이고, 이거는 뭐 척수 근처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약을 쏘는 거라서 굉장히 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수술은 또 국소마취로 아주 작은 구멍만 내면 되고, 그리고 수술하고 전과 후에 일상생활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안정을 좀 취해야 되지만 그거를 빼고 나서는 뭐 크게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런 게 굉장히 좀 장점인 시술이 되겠죠. 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는 경추 신경 성형술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혹시 수술적인 치료도 하시잖아요. 네, 예. 수술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은 저는 시술과 수술의 경계를 어떤 구조를 바꾸면 수술적 치료로 생각하고,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증상을 가라앉히는 거를 시술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네. 치료를 하는데, 수술을 한다는 거는 일단 눌려 있는 신경을 구제를 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수술의 목적이 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목에 있는 디스크가 있을 때는 목 디스크를 일부만 제거하는 술법이 굉장히 좀 발달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있으면 전체를 다 제거해서 수술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수술인데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수술이 목 이 앞쪽으로 네. 한 5cm에서 길게는 좀 7cm까지 뭐 레벨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5cm에서 7cm까지 절개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기도와 이제 혈관, 그리고 이제 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이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목뼈까지 접근을 해서 목 디스크 전체를 제거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제거를 했으면 그 사이가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다가 인공뼈를 집어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은 또 인공 디스크를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 디스크를 넣는다든지 하고 나서 뭐 고정을 좀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통적으로 좀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 마디를 고정을 해야 되고 나사도 받고 뭐 판도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한 부위의 디스크,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않은 디스크까지 좀 제거하니까 수술이 좀 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네. 내시경 수술은 이와는 반대로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뒤로. 예, 신경은 목 뒤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 뼈를 조금 갈아내고 신경으로 직접 접근을 해서 신경 앞쪽을 막고 있는 디스크를 좀 제거하는 거죠. 디스크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병변, 문제가 되는 디스크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뭐 나사나 뭐 인공뼈를 넣는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고 비교적 이제 좀 자유롭죠. 이제 근데 뒤로 하는 수술이 그러면 내시경을 하기 전에는 없었냐 하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뒤로 그렇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뼈는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거기를 봐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절개를 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 말고도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좀 여러 그 손해가 많았죠. 그래서 뒤쪽으로 이런 수술을 하는 거는 그리 이제 권장되지는 않고, 오히려 할 거면 앞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내시경으로 뒤쪽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네. 환자분한테 이제 뭐 어떤 손실은 최소화하면서도 병범만 딱 제거하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네. 요거를 표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 좀 아, 도움이 될 수 우선은 있을까요? 이제 예. 어떤 분들이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으로 수술을 하거나 뒤로 크게 열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 없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죠.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리고 이런 네. 것들이 있을 때 수술을 좀 받을 수 있고, 또 절개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고령 환자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많아서 수술적인 치료 자체가 좀 부담인 분들도 뭐 크게 부담 없이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이라고 하면 목은 절대 뭐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환자분한테 거의 피해가 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네.
비수술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술이라든지 뭐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의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수술적 치료 넘어가는데 걱정되고 불안하다. 그러면 이런 내시경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진행했던 유합술 그리고 이제 목 뒤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주간공 확장술 좀 차이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앞으로 열고 뒤로 열고 차이도 맞아요.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표로 보면서 비교해 네. 볼게요. 표를 제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앞쪽으로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가 이 앞에 남거든요. 요게 일단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에서 좀 굉장히 흔해요, 목 디스크가. 그래서 이런 흉터 자체도 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고정을 하기 때문에 목 보호대를 한 3개월 정도는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환자분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앞에는 식도가 우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식도를 옆으로 제쳐서 수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식도 손상이 발생하거나 그래도 식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식도에 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수술 후에 우리가 식이 제한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뭐 2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우리 식이를 좀 부드러운 식이를 해야지 식도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뒤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당연히 식도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또 디스크에다가 뼈를 뭐 고정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에도 크게 제한이 없고 보조기도 예전에는 뭐 한 4주에서 6주까지였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학술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2, 3주 정도만 해도 크게 효과를 뭐 크게 예후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치료법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황재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현대인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유난히 이제 다른 질환으로 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나 또 반대로 목 디스크가 아닌데도 목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사연 접수된 거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먼저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고개를 숙인 자세로 오래 일한 후에 어깨 근육 담이 걸린다고 하죠. 좀 아프다고 하셨고 근육 풀어주는 주사 치료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계속 주사 치료를 받으면 이게 완전히 괜찮아질까요? 라는 궁금증을 전화로 남겨주셨어요. 네. 이런 환자분들이 또 꽤 많죠. 고개를 오래 숙이고 일하는 직업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컴퓨터만 해도 이렇게 모니터를 좀 높여놔야 되는데 그런 장비 없이 그냥 이제 낮은 자세에서 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을 이렇게 숙여서 일을 하게 되고 네. 대부분의 작업이 다 앞에서 진행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목을 굉장히 오래 숙이는 자세가 오래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지금 고민을 들어보면은 주사 치료를 맞았는데 이게 좋아지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환자분이 주사 치료를 계속 받으면 괜찮아질까라고 여쭤보신 걸로 봐서는 지금은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해야 좋아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근육만 단순히 염좌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좀 좋아집니다. 주사 치료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좀 덜 아프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주사 치료를 받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때는 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경과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언니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8이에요. 네, 60대시고 지금 이제 목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황재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불편하신 증상들, 고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저 우연히 지금 이거 TV 보다가 지금 선생님이 그 전화를 아니요 보고 있는데요, 화면을
제가 10년 전에 이 척추 때문에 수술을 받았어요. 예, 예. 4번, 5번에 대한 거. 아, 한 10년 전에 받았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온몸에 통증이 있고 그러는데 온몸에. 그때 당시 몸에 계속 통증이 있어서 섬유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아, 받았는데 네. 예. 그런데 그때 당시도 4, 5번 수술 받았을 때도 이 경추 네. 뭐 여기가 디스크가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수술에 대한 걸 그때 말할 때 너무 4, 5번 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다치지 않겠다 했었어요. 네. 예, 그렇게 지내면서 지금까지 지내는데 이 목뼈가 여기 보면은 이 목뼈가 턱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아, 벌써 이게 척추로 예. 이렇게 예, 그 예, 남북쪽 이렇게만 봐도 예. 튀어나오고 있는데 예. 계속 팔 여기 팔꿈치 여기 관절 부위 팔이 막 저리고 네. 예, 그런 증상이 계속 나면서 네.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네. 제가 진짜 팔을 그 어깨를 올리고 자려고 하고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내가 경추뿐만 아니라 디스크 전반적으로 한번 검사를 받았는데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지금 뭐 어떻게 됐다 그렇게 아, 예.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통증약만 그 파라메세통 뭐 파라마셋, 예. 예, 그거 하루에 6정, 8정을 먹고 8개를 먹는다고요? 예. 아. 그 외에도 이 그러니까 통증으로 지금 통증약으로 견디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걸 지금 통증약을 하루에 8개 네. 정도 드실 정도면 굉장히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통증 때문에 이거 힘들어요, 너무 지금. 네. 그게 이제 예전에 경추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수술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예전에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앞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유압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좀 많은데요. 그때 이제 수술을 할 때 손상의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막 아니, 근데 여보세요? 네, 그때 경추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네. 먼저 이렇게 허리를 쓰지 못해서 그 4, 5번 4, 5번에 대한 수술을 4, 받았어요. 5번이 경추가 아니고 혹시 요추인가요? 예. 예, 여추 천추. 아, 허리 쪽 여추- 수술을 받으셨어요? 예, 허리 여추 천추를 아. 받은 후에 그다음 온몸이 아. 그다음 통증이 오면서 근데 그때 당시 이 경추도 지금 디스크가 있다. 아. 이렇게 목뼈 튀어나오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증상은 경추에 있는 디스크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말씀을 하셨을 때 팔을 좀 올리게 되고 예. 잘 때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보통 목 디스크가 있으면 예. 목이 이제 뒤로 이제 잘 때 꺾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자기가 어렵고 좀 앉아 있어야 돼요. 약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환자분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런 증상에 해당하는 것 같고 혹시 걸음 걷거나 뭐 손 쓰는 게 어눌해지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심하게 치우쳤어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아,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부단히 운동을 해요. 운동을 네네. 많이 해요, 제가. 네네. 예, 춤추는 것도 해보려고 하고. 아, 네. 하고 혼자 앉아서 요새 뭐 집에 무슨 물건도 있는데 네. 목 군대 같은 거 가지고 네. 허리를 척추를 하나하나 올라가 누르면서 그렇게 누워서 그렇게 네, 하고 하여튼 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셨을 때는 그 경추에 척수증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걸음 걸을 때 자꾸 넘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척수증의 주된 증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척수증에 의한 증상만 나타내는 거는 아니고 그로 인한 경추 신경근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환자분은 약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검사를 해보셨는데 척추가 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 검사 결과지를 병원을 가져가셔서 가지고 척추 전문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만약에 경추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약을 많이 드시고 있고 보존적인 치료를 좀 꾸준히 해오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궁금하신 점이 좀 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저는 혹시나 또 치료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것이 그
선생님께서 치료에 대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치료를 잘 받으시면 경추 질환 같은 경우는 치료를 잘 받으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정확한 검사를 해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면 호전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정밀하게 검사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정확한 병증을 찾고 치료를 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온 국민 건강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저희 황재원 원장님과 함께 좀 치료가 잘 됐던 그런 목 디스크 치료 사례들 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환자분이시고 환자분들도 제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런 증상들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네. 증상이 있다고 하면 목 디스크를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네. 5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그냥 가정주부셨는데 이제 MRI 사진이죠? 네, 요거는 네. MRI 사진이죠. 네. 근데 왼쪽 팔이 너무 아프다, 좀 저리고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검사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목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 가는 길을 누르고 있습니다. 가운데 신경 이제 척수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는 아니고 왼쪽으로 지나가는 척추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 팔을 올리면 좀 낫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죠. 네, 그리고 네. 자려고 누우면 통증이 심해가지고 MRI상의 디스크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약 먹고 좀 물리치료하고 보존적으로 보면 증상이 좀 호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갔다가 이틀 만에 오셨는데 네. 이제 설거지는 하시는데 이게 이제 팔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팔이 안 올라갈 때는 아파서 안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힘이 없는 건지를 정확하게 감별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은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디스크가 있을 때는 갑자기 이제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근력이 떨어지는 건 마비가 온 거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네. 수술 전에 저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던 부분을 뒤쪽 공간을 뼈를 다 제거를 해가지고 공간을 확실히 넓혀놨죠. 그래서 수술 직후에 바로 통증은 좋아지셨는데 힘이 안 돌아오셨어요. 힘이 안 돌아오셨는데 그러고 이제 퇴원은 사실은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빠르게 퇴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외래로 오셔서는 이제 팔을 들어올리면서 외래로 오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네. 이런 식으로 앞쪽의 디스크를 다 제거하지 않더라도 뒤쪽에만 공간을 뚫어내도 충분히 증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게 이제 이 양방향 수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네. 진행했던 사례죠.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5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62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그렇죠. 이 환자분도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내원을 하신 분이에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MRI를 보시면은 왼쪽 MRI가 옆에서 우리가 목을 찍은 MRI인데 목이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게 이제 통증이 심해서 목을 이렇게 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래도 이렇게 구부려서 오시고 이게 구부려서 있으면은 문제는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빨간색 증상이 이제 누우면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누울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으면 네. 목 디스크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MRI 보시면 왼쪽으로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도 과거에는 앞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고 저 디스크를 끄집어냈어야 됐는데 이런 환자분도 내시경으로 충분히 디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바로 목이 이렇게 펴졌죠. 이제 목을 네. 펴도 아프지가 않으니까 목이 이제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아까처럼 뒤쪽에 뼈를 제거를 해가지고 디스크를 좀 끄집어내서 공간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이 환자분도 근데 이런 통증이 너무 심한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직후에 바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 그래서 이유는요? 그거는 이제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쵸. 터져서 좀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생겨서 뭐 그렇다 이런 건 없지만 제가 이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보면은 하루 이틀이 좀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게 수술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아프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통증이 좋아져서 잘 퇴원했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62세 남성분의 경추 추간판 탈중증 치료 사례 소개해드렸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5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여성분에서 목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치료 환자분들을 쭉 봤을 때는 대부분 그렇고 네. 아까랑 또 비슷한 증상이시죠. 대부분 이제 이런 걸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특징적인 증상이고 집에 그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의 통증,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거의 전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외래를 올 때도 계속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시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들죠. 잠을 잘 수도 없고. 근데 뭔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일상생활 안 되니까 제가 빨리 수술을 하자.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일정이 있어서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팔을 이렇게 올리면서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 팔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움직이세요.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으면 근육이 또 아프거든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듯이 팔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인데 네. 이 환자분들 MRI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저쪽에 동그라미처럼 두 가지 이렇게 두 군데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내시경으로 접근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신경관이 좀 넓어져가지고 여기 아까 그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쪽 옆에 사진, 조그만한 사진들을 보시면 네. 뼈를 좀 갈아서 공간을 좀 확보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있을 때 앞쪽으로 이제 큰 이제 고정술을 하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수술을 해서 증상을 좀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5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습니다. MRI 사진으로 치료 전과 후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었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는 55년생 70살입니다. 네, 70세시고. 자, 지금 목이랑 그 주변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황재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운동하다가 예, 넘어졌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목 디스크가 있다 그러고 이제 그 아. 엑스레이 찍을 때 목 디스크 있다 그랬는데 네. 그 25년 11월 24일 날 운동 중에 넘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그 목을 그 신경을 다쳤다 그러더라고 응급실에 가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네. 4번, 5번, 6번을 수술했습니다. 아, 뭐 4, 6번 앞에서 수술하셨고요. 들어가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신경이 눌려갖고 아마 재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11월 28일 날 수술을 하고 12월 10일 날 퇴원을 하고 이제 그 재활병원에 가서 2월 20일까지 재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활을 했는데 이제 그 시간 관계에서 이제 퇴원했는데 많이 호전은 됐는데 예, 예. 살이 아직 완전히 안 올라가요. 왼쪽 예. 팔만.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리에 이제 그 근육이 떨어져서 이제 걷는 건 지장 없는데 네네. 약간 이제 좀 이상하게 걷는다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힘이 없이 이제 예, 예. 그런 증상입니다. 이제 제가 재활이. 예, 그래서 예. 재활을 얼마큼 더 받아야 될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지금
종합해서 보면은 아마 이제 어떤 낙상 사고가 있고 나서 경추에 어떤 골절이 있었든지 아니면 디스크만 흘러나왔든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척수에 문제를 준 걸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됩니다. MRI를 본 게 아니라서 명확하게 판단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양상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척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부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손상을 받으면은 이제 그 두부가 다시 뭉쳐지는 게 아니고 이 흉터처럼 색깔이 남으면서 손상이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간은 지금 아마 충분히 확보를 해서 증상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런 흉터 같은 것들은 조금 남는 경향이 있어서 증상이 뭐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좀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뭐 어떤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앞으로 계속적인 재활 치료를 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어떤 치료를 안 하는 것보단 재활 치료를 좀 함으로써 주변 근력을 활성화시키면 좀 돌아오는 경우들도 덜어 있으니까 치료를 좀 지속해 보시고 경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잘 해결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예, 올해 55세고요. 네. 네. 불편하신 점 황재원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달쯤 됐는데요. 예, 어깨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무통 주사를 맞아볼까 해서 찾아갔는데, 그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목 디스크 증상이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고 물치료도 받고 꾸준히 조금 치료를 재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다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니까 이 등 쪽에 등 쪽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뭐. 네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네네. 그런 증상이 있는가 싶어서 예.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팔을 좀 들어 올리거나 하면 어떻게 증상이 좀 어떠신가요? 어깨가 굉장히 결리고 어깨가 지금도 굉장히 결리세요? 지금도 목이 조금 아프거든요. 음. 근데 재채기가 나오면은 이 오른쪽 등 위에 갈비뼈 쪽에 네네. 굉장히 막 울리고 재채기가 나올 때, 재채기가 나오는 상황은 뭐 이제 호흡과 관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 디스크가 있을 때도 재채기라는 어떤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 증상을 자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환자분이 이제 특징적으로 재채기를 하거나 숨을 크게 쉬거나 이럴 때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갈비뼈나 이런 쪽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이제 자세를 바꿀 때 더 아파진다고 하면 목 디스크 가능성보다는 어깨 주변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갈비뼈가 골절이 되거나 또 기침하면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쪽에 이제 병변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제 목 디스크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좀 건강 빨리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도중에만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치료 사례는 67세 여성분의 사례인가요? 네, 예. 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꼭 다 수술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네. 이게 디스크가 있을 때 정도에 따라서 뭔가 제거를 해서 꼭 공간을 확장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신경에 닿으면서 자극돼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추 4번과 5번 사이에 약간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앞쪽에 보면 하얀색 신호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보이실 텐데 그게 디스크가 신경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꼭 먼저 뭐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우선은 시술을 먼저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시술한 장면이 보이는데 이렇게 카테터가 들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조영제를 좀 투입을 하게 되면 신경 가는 길 따라서 이렇게 조영제가 좀 빠지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약물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이제 60대 여성분, 5, 6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요. 환자들마다 치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였습니다. 다음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50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수술을 이미 다른 병원에서 진행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앞쪽에 보면 뼈 사이에 뭔가 하얗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네네. 저게 이제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은 모습인데 네. 그게 보면 그 뒤쪽으로 보면 뼈 뒤쪽에 뭔가 뼈가 좀 자라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런 거를 우리가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후종인대가 뒤에 있는 긴 인대라고 해서 후종인대라고 하고 그게 뼈로 변했다. 그래서 골화증,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사실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뼈가 좀 자랐다 이런 내용인데 네. 저게 자라도 신경을 좀 압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저기를 앞으로 들어가서 저 이제 뼈를 제거할 수는 없고 지금 튀어나온 정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신경이 자극되고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수술을 이미 진행한 환자들의 경우에도 시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시술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카테터가 하나 좀 진입한 소견이 보일 겁니다. 보이네요. 그래서 저거를 또 쭉 위로 올려가지고 병변이 있는 부위죠. 저희 이제 그 까맣게 보이는 게 네, 이제 장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약을 쏘면 그것만으로도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50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하나 더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하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4세인데요.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 황재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안녕하십니까? 척추 협착증하고 여보세요? 네. 척추 협착증하고 전방전이증 때문에 아, 이 73년 7월달에 제가 척추 유압술 했거든요. 예, 예. 그래 유압술을 하고 난 뒤에도 이래 가시발도 안 되고 아, 이제 다리에 힘도 없고 막 예,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래 병원에서 그 MRI 찍어 보니까 척추 쪽에 뭐 전에다 경추 쪽에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뭐 물리치료 목 당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계속 봤다가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아하. 예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래 다리 저리고 뭐 이제 다리에 힘 없는 거는 여전하고요. 예. 그 뭐 목에 약간 뻐근한 거 그거는 약간 있고 목 아프고 그런 건 없는데 예. 그 팔저림 이런 것도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거든요. 예. 괜찮은데 그래 다리에 힘 없고 이제 걸음 걷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 저 병원에 가서 또 그 MRI를 찍었는데 거기서 뭐 4, 5번간 뭐 경추 척수 병증이라 있거든요. 네네. 그래 그것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다리에 힘이 없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네요. 아, 예. 그 경추에 척수증이 진단을 이미 받으셨다고 했는데 경추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게 예. 이제 꼭 팔 쪽으로만 오는 거는 아니고 이게 예. 목 아래 어느 부위에서 다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걸음이 안 되는 게 실제로 근력을 측정해 보면 근력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데 보행을 할 때 이게 조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좀 어눌해지고
예. 좀 불편해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척수증의 증상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압박받는 부위를 해소를 해줘야지 척수증은 좀 좋아지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제 척수 약간 손상이 된 것 같다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 손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MRI 상에서도 척수의 색깔이 좀 변해 있는 그런 소견이 있어서 약간 허옇게 보이세요.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 공간을 얼른 확보를 해줘야 그 진행이 안 돼요. 그 점점 그런데 네. 내가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내가 수술을 하려고 하면 이제 수술하면 전신 마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나는 이제 척추에 수술도 했지만은 척추 수술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냥 척추 마취 했거든요. 아, 근데 목 같은 경우는 이 목 아래만 마취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지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협심증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 전신 마취 하려고 하니 좀 많이 예. 부담되더라고요. 아, 뭐 부담이 되시긴 하지만 요즘은 마취 기술도 많이 발달이 됐고 그 협심증이 있으면 일단 혈액 순환을 좀 잘 되게 하는 우리 이제 그 응고 억제제들을 드시고 있을 텐데 그거를 얼마나 끊을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내과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해야지 아마 걷는 게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상담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전화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강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한번 가려보는 그렇죠. 저희 OX 퀴즈 준비했거든요. 이걸 선생님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정보 OX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여주시죠. 자, 목에 담이 걸렸을 때 방치하면 목 디스크로 악화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네, X입니다. X다. 목에 담이 걸린 거랑 목 디스크는 약간 관련이 없어요. 목에 담이 걸렸다는 거는 보통 이제 목이 아프다는 건데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근육 경련인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이게 담이 오는 경우들은 있어요. 디스크가 잘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목이 이제 흔들리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오히려 좀 맞을 수가 있겠죠. 목 디스크가 있을 때 담이 좀 잘 올 수 있다. 그럴 수는 있지만 담이 있을 때 그걸 방치한다고 해서 목 디스크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좋습니다. X라고 하셨고요. 자, 두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북목을 방치하면 목 디스크가 된다. 네. 요거는 O입니다. O예요. O고 이게 이제 그 거북목이라는 것 자체가 목이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거를 맞아요. 말하는데 그러면 디스크에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지거든요. 디스크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디스크가 뒤로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북목이라고 하면 보통 엑스레이를 한 장을 찍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상황에서만 일자목인 거지 실제로 이제 목을 폈는지 구부렸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촬영을 해서 목이 자유자재로 좀 움직이는지 잘 움직인다고 하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목의 건강을 좀 좋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목을 폈을 때도 일자가 유지된다고 하면 앞으로 목 관리를 좀 주의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디스크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디스크가 있을 때 목 돌리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요거는 이제 세모에 이거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죠. 세모를 드리겠어요. 왜냐면 목 디스크라는 게 질환이 한정적인 게 아니고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또 뭐 이제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이 많이 좁아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목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손상을 오히려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는 오히려 목을 자꾸 움직여서 스트레칭을 자꾸 해주셔야지
좋아집니다. 저 같은 네. 경우도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가 환자분들이 목에는 어떤 걸 해야지 좋나요? 하면 그때 저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자주자주 스트레칭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건강 상식들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황재원 원장님과 함께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한 원인 그리고 다양한 치료법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 디스크를 너무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 디스크가 있으면 수술해야 되고 목 수술이라서 좀 수술이 좀 커지고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목 디스크가 있을 때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90%에서는 목 디스크가 있어도 약물이나 보존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감별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를 하기 전과 검사를 하기 후가 내가 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꼭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목 디스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